네, 이번 시간에는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낮에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뉴스특보가 자, 이번 추가 대책을 놓고 아주 초강수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주요 발표 내용 어떤 건지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이거 소식을 접해가지고요. 제 지방에 있다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파악은 조금 약하지만 네. 지금 내놓은 정책 기준으로 보면 지금 24주차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지금 17개의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전혀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번에 18번째 정책을 기습적으로 지금 내놨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번 정책의 큰 골자로 보면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세금 정책 기준으로 보시면 다주택자 개념으로 보유세를 0.1에서 0.8%까지 인상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늘 수 있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0.1에서 0.3%까지 네. 올리는 구조.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17번째 저번에 나왔던 정책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다주택자들 개념으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잡으면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정도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이 네. 약 20%에서 30% 정도의 이번 이 12월 달에 재산세를 부과받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0만 원에서 1,200에서 1,300만 대로 부담 가는 이런 구조. 그런데 이 추가적인 부분에서 0.1에서 0.3 많게는 0.8%까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의 대출 요건을 좀 강화하는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억이 넘는 네. 아파트 기준으로는 대출을 아예 못하는 구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15억 정도 자산이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가지고 싶어요. 15억이요? 네. 지금 기준으로 왔을 때 15억 자산이 있어도 15억을 전부 다 아파트에다가 쏟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15억 이상, 최소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자산가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대출이 아예 안 된다 이런 구조고요.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의 40% 대출되던 게 LTV가 이제는 20%만 대출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네. 14억짜리를 사고 파는 구조로 봤을 때 약 대출이 5억 6천 정도 일어나는 구조였는데 네. 이번 정책에 의해서 한 4억 6천 정도로 대출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내가 14억 정도 집을 살려면 10억 이상의 부동산 보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막대한 자금, 현금 보유를 하지 못하면 네. 실제로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18번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네.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 중저가주택 기준으로는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네, 예. 제가 지금 10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 15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자들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정책은 서울의 아파트 기준 잡으면 약 2%도 채 안 되는 1%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장을 옥죄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의 중저가 시장 아파트 시장은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 잡는 이런 효과는 강남이나 특정 마용성 이렇게 네.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적용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 전에 나오면서 예?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약 13개 구 26개 동을 지정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하남, 과천, 광명을 넣으면서 약 13개 동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는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겠지만 분양을 받으면 일단은 10년간 집을 팔 수 없는 구조. 그래서 전매 제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지 않느냐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분양가 상한제가 정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분양하는 그 주체, 개발하는 그 주체의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는 구조고요. 예. 재건축, 재개발을 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네. 공급이 좀 줄어드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시공 단가에 대한 조정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건축물에 대한 질적인 하락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옵션이 좀 낮아진다든가 예. 시설물에 대한 기본 건축 단가가 줄어들면서 네네. 조금 시설물이 좀 좋지 않은 방향, 단순 설계 부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정책을 내놓으면서 추가적으로는 정책이 나왔으니까 또 아파트 시장이 잡히겠느냐?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의 1% 조금 넘는 2%도 채 안 되는 네. 고가 주택에 포커스가 좀 맞아져 있는 이런 상태고요. 예. 지방에 어떤 공급되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구조고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15억이 넘는 아파트 기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광역시 단위로나 좀 가면 네? 그 광역시 단위에서도 대형 평수 45평형, 5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 기준이 좀 맞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잡으면 저번 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기억해야 됩니다. 예. PF를 강하게 규제하겠다라고 예. 했어요. 그래서 PF라는 거는 지금 공급을 하는 구조를 억제시키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일부 PF를 좀 일으키고 건설 비용을 조금 충당을 시키고 그다음에 선분양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충당시키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구조인데 이거를 강력하게 좀 막아보겠다 이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PF 시장이 억제되면서 네. 저가 아파트 시장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든 시장.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지역에서도 움직이고 있지만 예. 지방에서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PF가 안 일어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네.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 상태에서 이번에 추가적인 정책을 내놨는데 이 정책은 15억이 넘는 대형 고가 주택에 맞춰져 있는 어떤 시장 정책이 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약하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지금 15억 이상, 예. 30억, 뭐 40억 재산가들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잡으면 2% 이하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8번째 정책 내놓은 거 구조로는 예. 저거는 별로 상관없는데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쵸. 저한테는 지금 20평대, 25평대 지금 전월세 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집 마련하는 게 지금 집값이 계속 뛰고 있으니까 예, 예. 내 집 마련하는 시장으로 가야지 않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시장에 지금 고가 주택을 억제시키고 분양가를 상한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전세 월세를 얼마 전에 또 나왔던 게 실거래가 신고제로 한번 우리가 면밀히 돋보기를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이 지금 전월세 시장에 들어가 있는 임대 수익에 따르는 세금 부분을 조금
프리하게 하겠다? 아니면 세금을 좀 내는 구조로 하겠다? 네네.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한번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가 눌러진 상태, 네. 그다음에 PF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 PF가 잘 안 일어나는 이런 예. 상태, 그러면 공급이 잘 안 늘어나는 상태에서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가 신고제로 바꿔가겠다 이런 구조면 네. 실제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임대를 내는 시장에서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정책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정책이지만 현실에서는 임대를 분양가 전세가를 미리 좀 선 올려서 받는 구조, 월세를 세금을 내는 부분까지 임대자한테 좀 전가시키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오늘 나온 정책 구조로 보시면 네. 분양가 상한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네. 지금 전세 월세 기준에 맞춰서는 정책이 아예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 그다음에 서울의 공급량을 임대 시장을 늘리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게 정확히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수도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30만 호 정도를 정부에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네.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번 주와 저저번 주 기준으로 잡으면 분양가 상한제와 PF 규제 규제하고는 지금 현재 오늘 얘기한 거는 맞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잡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반 서민적 기준으로 잡았을 예. 때는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저해되는 이런 정책이라고 봤을 때는 중저가 시장의 아파트 수요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정말 오늘 급하게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전문가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또 오늘 알아봐 주셨네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까지 규제책을 내놓은 이유가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인상이 돼서 이런 정책이라도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 연속 상승세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네네. 지금 서울에 24주 연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랐다 이 구조는 마용성, 강남 15억 이상의 아파트들 물론 호가 시장에서 굉장히 호가가 뛰어있는 시장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매물 자체가 없는 이런 구조고요. 이상 구조로 지금 뛰고 있는 시장 외에 지금 예? 서울의 중저가 시장의 아파트는 오히려 지금 실거래가 시장 자체가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시장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 기준으로 정책을 좀 내놨으면 하는 이런 정책 구조.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의 수요층으로 남아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중저가 시장이 잡힐 수 있는 구조라면 저는 공급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줬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곧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구조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강남의 아파트 시장을 강하게 규제해가지고 네. 아파트 시장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외곽 쪽에 네. 그러니까 서쪽과 동쪽의 경기도권의 아파트 시장의 미분양, 미입주 시장에 의해서 아파트 시장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은 아파트값이 뛰고 있고요. 예?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서울 외곽인 네. 수도권 시장, 경기도 시장에 서울에 대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금 쏟아낼 계획을 잡고 있고 예, 3기 예. 신도시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아직 다 안 지어졌고 분양도 아직 못한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지역에 교통 호재를 넣으면서 사람들을 서울로 인서울로만 모이는 시장을 수도권, 경기도권으로 좀 분산시키면서 아파트 시장을 눌러보겠다, 네.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인데 지금 현 정책으로
규제를 잡아서는 안 잡히는 이유가 지금 경기도 바깥쪽으로는 지금 쏟아지는 매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이 시장에 의해서 바깥쪽에서부터 서서히 미분양, 미입주 시장으로 인한 서울도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은 이 정책 구조에 의해서 아파트 시장이 잡히기보다는 서울 외곽 수도권 지역의 공급 과잉에 의한 미분양, 미입주 시장에 의해서 서울 시장도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동산 대책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 건지 자세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를 하기 쉽게요. 예. 몸이 자꾸 살이 찌니까 헬스장 가서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하고 막 하겠다고. 그렇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살이 빠지게 되면 옷들을 좀 작은 옷으로 사야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살이 아직 안 빠졌어요. 그런데 운동을 할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미리 허리 40 사이즈인데 네? 나는 앞으로 두세 달 후면 살이 빠질 거야. 맞아. 여기에 맞춰서 네? 뭐 30인치라든가 오. 32인치 옷을 사놓으면 네. 나중에 입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겠죠. 네? 지금 현재 정책 구조가 조금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네. 나중에 어떤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다이어트 시장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를 막 쏟아내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인지에 네. 옷들을 미리 막 사놓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이 계속 찌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맞는 옷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옷들은 준비하지 않고 헬스장, 갈 것이다. 네. 저기 스포츠 센터, 뭐 여러 가지 이런 살 빠지는 어떤 운동만 하고 있는 이런 예. 구조, 이 구조로 가게 되면 살도 안 빠지고 옷은 옷대로 사놨는데 입지 못하고 예. 세월은 세월대로 가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주거 정책을 볼 때 좀 중장기 시장으로 좀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20세기 도시개발과 21세기의 도시개발 기준은 완전히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구조로 보더라도 지금 30대, 40대가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 구조가 뭐냐면 과거 20세기에 30, 40대는 늘어나는 인구 구조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21세기 들어서 고령화 사회 저인구 그러니까 지금 인구 감소 시대에 오면서 30, 4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구조에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업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주거지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20세기는 막 성장하면서 새로운 집들을 막 지어지는 시장이었다면, 지금 21세기 시장 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 노후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장에 공급이 저하되고 있다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구조.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